네, 국제뉴스 알아봅니다. 워싱턴이 이 시간 책임져주고 계시는 손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이죠. 미국 장거리 무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3차 대전이라는 단어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부분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이런 표현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오늘 새벽에 이게 언론들이 분석하고 이렇게 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언급한 것, 그다음에 유럽 그 연합 외무장관 회담 결과가 나온 걸 보면은 역시 그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종전하기 위한 협상이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그걸 앞둔 지정학적 기싸움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담 끝나고 나서 그 보렐 그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장관들이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하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뉴욕 타임스가 보도를 했죠. 그 에이테크임스 신형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이게 이제 도달거리가 300km가 넘으니까 이거를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뉴욕 타임스 보도가 나온 데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지금 더 업데이트할 게 없습니다. 실무에 뒤로 빠졌습니다. 네. 뭐 러시아가 이제 3차 대전 경고하고 그다음에 유럽 연합도 좋다. 그 유럽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미는 거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오늘 새벽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볼 때는 이런 그 좀 기싸움 성격이 강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각국이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뭐 기싸움 성격이 지금까지는 강한 것 같다라는 인상도 전해주셨습니다.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소식 전해주시면 또 전해주세요. 브라질 G20 정상회의 이틀 일정 개막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하죠. 개막을 한 거죠? 네. 네. 그 브라질 리우에서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이틀 일정으로 개막이 돼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는 그 아프리카 연합이 단체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이제 처음으로 대면 회의 참석을 했고요. 네. 올해 공식 주제는 정의로운 세계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자입니다. 그 이제 브라질이 의장국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뭐 기압 인권 퇴치 글로벌 동맹 결성 이거는 이제 개막 회의에서 합의된 걸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유엔하고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무역기구 같은 세계 무역기구 같은 그 주요 국제기구 현대화라든가 개혁 방안 같은 것도 이른바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도 주요 의제입니다. 네. 일단 룰라 그 브라질 대통령이 의장인데 이런 그 불평등 해소 문제 이런 데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중동 전쟁에 대한 이제 이경 극복 노력도 지금 준비가 되는데 일단 이제 초안 이제 준비하기는 회의에서 초안을 마련을 한 모양인데 외신들이 전하는 걸 보면요, 이 전쟁 부분에는 이제 워낙 이견이 이제 엇갈리니까 상당히 좀 포괄적인 표현, 약간 뭉뚱그리는 표현이 들어갈 것 같다는 보도고요. 네. 그리고 룰라 대통령이 개막식에서 지금 전 세계가 경험하는 굶주림하고 빈곤은 정치적 산물이다. 이거를 빈곤 몰아내기 위한 그 글로벌 동맹이 가장 큰 유산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맹 출범은 합의가 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후 관련된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데 이런 얘기 전해주실 때 항상 핵심과 좀 이견이 보여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는 돈이 있다. 중심에는. 뭐 이번에도 그럴까요? 그렇죠. 지난 그 이달 초에 그 COP29에서 이 문제가 논의를 됐는데 원론적으로만 다뤄졌죠. 지금 이런 그 엄청나게 지금 그 특히 신흥국 개도국들 이런 그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 연간 한 조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1,400조 원 정도의 필요 이제 기후 재정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뭐 이 얘기는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돈을 누가 내느냐인데 이거는 뭐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작년 뉴델리 G20 정상회담에서 이제 이런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재생에너지원을 3배 늘리기로 합의를 했는데 사실 핵심은 화석 연료를 언제까지 쓰고 어떤 방식으로 대체할 것인데 그거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린 COP29에서도 이 돈 문제가 기후 재정 문제가 원론적으로만 다뤄졌죠. 그래서 지금 유엔 총장이 어제 룰라 대통령 만나서 지금 전 세계 탄소 배출의 80%를 G20이 배출을 하는데 리더십을 보여달라. 그래야지만 지구가 살 수 있다고 거듭 호소를 했습니다. 네.
글로벌 부유세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야기,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룰라 대통령도 글로벌 과세 문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이게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미국하고 아르헨티나가 강하게 저항을 하는데 지금 뭐 오늘 새벽에 외신 보니까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런 기후 문제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의 마치 트럼프 특사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에 에이펙 정상회의 네. 때 이제 다자무역 질서를 강조하는 문구는 들어갔죠. 이른바 마추픽추 선언인데 이 정도는 이번 G20 정상회담 선언문에도 들어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뭐 기후 위기 문제, 글로벌 부유세 이게 사실 핵심인데 혹시나가 역시나 같습니다. 네. 좀 난항을 겪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의 전망이네요. 그리고 네. 어제도 단체 사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구도, 에이펙 배치. 단체 사진에서 네. 이제 바이든이 뒤로 확 밀렸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AP가 전했는데요.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바이든이 아예 빠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트리도하고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빠졌는데 지금 이제 주최 측에서는 제 시간에 안 왔다 하는데 이제 미국 관리가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면서 찍기로 한 시간보다 훨씬 빨리 찍어버렸다. 우리가 이동하지 못했다 하는데 참 권력 무상이라고 하나요? 바이든이 어쨌든지 간에 계속 홀대를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진을 가지고도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네요. 네.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유럽연합과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라고 하죠. 이 FTA 추진에 프랑스가 거듭 반대한 데 대해서 EU 내부에서 좀 불만이 크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잠깐 배경 설명드리면 네. 메르코수르가 남미 공동 시장인데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가 정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하고 1999년부터 자유무역 협정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랬다가 2019년에야 겨우 원론적으로 합의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협정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프랑스는 아시다시피 유럽 최대 농업 국가거든요. 계속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돼 왔는데 프랑스는 뭐 마크롱 대통령은 그저께 이제 G20 이제 참석하기 전에 이제 아르헨티나 가서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만났는데 우리는 뭐 지금 상태로는 못 한다. 그러니까 특히 농산물 부분이 지금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지금 프랑스는 농민들이 또 시위를 또 시작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연합 내에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질린다, 인내심 뭐 이렇다 해가지고 뭐 안 되면 우리끼리라도 하겠다는 식의 그런 입장인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농민들의 뭐 트랙터 시위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정치하고도 좀 관련이 있으니까요. 프랑스 쪽에서는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르면 내달 초에 협정에 서명을 할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지금 유럽 내 담당자들도 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 프랑스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회원국들도 많은데 인내심을 잃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물론 뭐 일부 국가 농민들은 뭐 동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연합이 좀 급한 게 트럼프가 출범하게 되면 이제 보호무역주의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더 옥죄할 텐데 이제 메르코수르 남미 시장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이제 돌파구가 되는 거죠. 미국하고 이제 어떤 무역 마찰일 경우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빨리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리튬 확보 문제. 네. 아시다시피 메르코수르 회원국 가운데 아르헨티나하고 볼리비아, 그다음에 칠레까지 이른바 리튬 삼각지대. 그래서 전 세계 확인 리튬 매장량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이것도 지금 빨리 이제 확보를 하려는 그런 좀 조급한 마음인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2기에 대비하면서 글로벌 전반이 좀 바쁜 모습인데 대만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무역 흑자를 기록해 왔는데 미국산 석유 수입을 늘려서 흑자를 좀 줄이자 이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게 대만 쪽에서 나오네요. 대만이 이번에 그 환율 관찰 대상국에 들어갔죠. 미국 재무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대만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입법원에 얼마 전에 보고하면서 우리가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이거를 깨기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을 좀 늘려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를테면 뭐 농산품 수입을 늘리거나 그다음에 군수품, 대만은 이제 미국 무기를 많이 사는데 이런 방안이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농산품은 워낙 단가가 싸니까 뭐 지금 보니까 무역 흑자가 엄청납니다.
570억 달러. 상품하고 서비스 무역 흑자가 570억 달러나 됐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게 뭐 그냥 조금 사가지고 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만 중앙은행 총재 얘기가 미국 원유를 좀 더 사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을 한 모양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 화석 연료를 좀 또 이렇게 좀 호의적인 입장이고 네.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마 자기네 그 국영 그 석유 회사에 이거 좀 대폭 사는 방안을 좀 모색하도록 이렇게 내린 그 지침을 내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흑자를 줄이자. 네, 수입을 대만이 늘리고. 미국 무기를 많이 살 수도 있는데 네. 미국이 지금 대만이 발주하는 걸 이렇게 납기를 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때문에 미국 석유를 대거 좀 사주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관찰 대상국에 얼마 전에 다시 네, 포함이 들어갔습니다. 됐죠.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흥국을 상대로 증시에서 빠져서 채권으로 이동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로이터가 국제금융협회 집계를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네. 보니까 이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그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코로나 이후 그 2020년 3월 이후 최대인 255억 달러가 유출된 걸로 되어 있고요. 반면에 신흥국 채권 시장에는 274억 달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유출분을 상쇄를 했는데 일단 투자자들이 신흥국 증시에서 돈을 빼서 채권 쪽으로 옮기는 것 같다는 그런 지적을 로이터가 했습니다. 네. 중국 쪽도 얘기가 좀 나오는데 구체적인 숫자 좀 볼까요? 중국도 보니까 지난달 네.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에서 90억 달러 정도가 순유출. 이게 그 전달만 해도 2015년 이후에 가장 많은 그 돈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상반된 겁니다. 채권 시장에는 반면에 지난달 14억 달러가 유입된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아무래도 뭐 잇따라서 부양책 발표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지 않은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겨냥해서 중국 당국이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도 투자자 신뢰는 여전히 낮다. 이런 그 지적을 그 국제금융협회 이코노미스트가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달러 강세, 그에 따른 다른 통화의 좀 약세 이런 게 영향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네.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위험회피 심리를 증폭시켰다는 전망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 전반적으로 신흥국 주식보다 채권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더 불거질 것 같다는 그런 전망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네, 트럼프 2기 누가 지명이 되는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인선을 놓고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재무장관 지명을 놓고 참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배경도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설명해 트럼프 주세요. 당선자가 지금 네. 의외로 조각을 굉장히 빨리 하는데 재무장관은 지금 원래는 한 지난 주말쯤이면 지금 가장 유력한 사람이 그동안에 하워드 러트닉 켄터 피처럴드 CEO하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도 맡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 그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주말쯤이면 지난 주말 좀 나왔을 거라는데 이게 좀 달라졌습니다. 늦어지고 지금 어제 밤늦게 들어온 거 보니까 트럼프가 또 몇 사람을 더 후보군에 추가를 시킨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마라라고 해서 아주 심층 면접도 직접 할 모양입니다. 이런 가운데 머스크가 러트닉을 또 이렇게 그 X에다가 해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그 보건복지부 장관의 그 지명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X에 또 러트닉을 또 슬그머니 밀었습니다. 사실 임명권자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그 대개 그동안의 관례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훈수를 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도 물론 머스크의 뭐 힘이 좀 강해졌다 이런 거야 뭐 공공에 다들 알고 있지만 이런 인사에 대해서도 좀 너무 관여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지금 재무장관 인사를 둘러싼 칼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재무장관을 누가 이제 하느냐가 트럼프 2기 방향성에 상당히 그 좀 의미가 클 거라. 그래서 대리절이 지금 치열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키스퀘어 그 창업자인 베센트는 안정적인 접근을 원하는 트럼프 진영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반면에 러트닉은 확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머스크가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머스크가 지금 정부 효율부 수장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재무장관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러트닉, 베센트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원래는 사실 베센트가 좀 유력했는데 또 머스크가 러트닉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뭐 이러면서 러트닉도 좀 부상이 되고 누가 될지 사실 지금은 좀 모르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렇게 상황인데요. 공개적으로 네. 훈수를 두는 게 러팅한테 오히려 불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또 후보군을 추가를 한 것 같다는 겁니다. 누가 있습니까? 일단 케빈 워시 전 원준 이사하고 억만장자 투자자인 마크 로원 여기를 또 선택법을 넓힌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보면요, 트럼프 쪽 그 사람들이 재무장관 후보들한테 당신 장관 되면은 반드시 관세 인상 약속 지켜야 된다는 그 확약을 지금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가 일기 때 자기가 지명을 했다가 막 그냥 등을 좀 두드려 맞은 그런 아마 쓰라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트럼프는 이제 재무장관으로 큰 임무를 원한다고 이제 그동안에 말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월가 사람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로원 말씀드린 이 사람이 이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CEO 공동 설립자인데 이 로원에 대해서 이 사람 참 깊은 인상을 준다고 호평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베센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재무장관이 안 되면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모양입니다. 역시 재무장관 후보 조금 다른 장관 지명에 비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관세 쪽에 확약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관세에 진짜 좀 진심이다. 다시 한번 느끼네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이 머스크가 너무 좀 노골적으로 이 행정부 구성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네. 나댄다는 지적도 있어서 뭐 트럼프 진영 쪽에서 뭐 저 사람 무슨 공동 대통령이야 이런 불만도 나온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러트닉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게 오히려 트럼프를 더 화나게 하지 않겠냐는 그런 지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워싱턴 포스트 쪽에 인수위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얘기가 인수위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가 않다. 마치 공동 대통령인처럼 머스크가 행동하는데 저렇게 선을 넘으면 되느냐는 불만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머스크가 X에 글을 올렸는데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관세를 인하키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참 좋은 행동이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했는데 이걸 두고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는데 슬그머니 견제한 게 아니냐는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머스크가 지금 좀 너무 레드라인을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뉴욕시가 미국 최초로 도심 혼잡세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트럼프와 좀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배경이 뭡니까? 맨하탄 뭐 엄청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제 뉴욕 그 주지사가 민주당입니다. 올해 초에 도심 혼잡세, 그러니까 육시가 뭐 해가지고 거기 못 들어가면 이제 도를 한 번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루에 15달러를 받으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너무 저항이 많으니까 이제 일단 유보를 했는데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1월부터 대신 이제 15달러에서 9달러로 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에 대해서 그렇죠. 인수를 하는 거죠. 뭐 네. 그다음에 무슨 화물차 이런 건 좀 기준이 다른데 일단 뭐 교통체증, 그다음에 네. 대기 오염, 그다음에 이제 특히 뉴욕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부터 맨하탄 출신이죠. 이 주지사 발표가 나온 당일에 이렇게 되면 뉴욕시 경쟁력 떨어지고 기업들 떠난다 이렇게 반대를 했고요. 공화당 의원들도 뭐 물론 그렇지만 일본 민주당 뉴저지 쪽 의원들도 반대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런던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2003년이요. 도심 혼잡세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뉴욕시가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것도 트럼프하고 어떤 또 민주당 간의 또 다른 기싸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트럼프 2기를 앞두고 미국 여성들이 피임약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 미국 언론 보도죠. 예상은 됐는데요. 네. 그 판매량 증가가 엄청납니다. 대선 이후에 예전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사후 피임약하고 낙태약 같은 경우 네. 온라인 의료 서비스 조사도 보니까 뭐 7배, 11배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공화당의 상하원 모두 장악해서 이제 이런 상태인데 물론 이제 트럼프가 후보 때 멜라니아가 그랬죠. 낙태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성의 권리라는 얘기도 해서 그런지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주춤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임신 중지권을 아주 강하게 시행할지가 아직 확실치 않은데 일단 미국 여성들이 걱정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미리 사재기를 한 게 아니냐는 그런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책에 대한 불투명함, 어쨌든 이 길을 앞두고 약을 좀 사고 있다라는 보도, 현지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이었고요.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